입시왕 시즌9 인문계 논술 특집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오늘은 또 게스트들이 떼거지로 출연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 입시왕 다른 패널 분들께서 또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또 저 혼자 인터뷰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혼자 지난주부터 한 10시간 정도 혼자 떠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펜타키 선생님이랑 홍프로 선생님이 없으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저는 둘이 헛소리하는 거 안 들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제 인문계 논술 전문가 매년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이제 에픽 논술 학원 정대건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분당 에픽 아카데미의 정대건 원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어책 읽어요? 왜 이렇게 긴장을 하셨어요? 예. 여기 옆에는 이제 작년에도 한번 나오셨죠? 저희 방송에? 네. 네. 복수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에픽 논술에서 인문 논술을 가르치고 있는 복수진 강사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작년에도 저희 방송 나오셨잖아요. 카메라에 비친 본인들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대요. 그래갖고 오늘 아침에 무슨 어디 갔다 왔다 그러던데 둘이. 네? 예. 새벽같이 어디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렇게 샵을 갔다 오신 거 맞습니까? 예. 마침 수지쌤께서 예약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강남에 있는 샵에서. 티나나요? 최대한 입시왕 방송 사상 최초로 게스트가 아침에 이제 이거 이제 분을 칠했다고 하나요, 뭡니까? 네. 그래서 정대건 원장님 제가 오랫동안 뵀는데. 얼굴이 가장 좀 떠 있는 모습이 복수진 선생님의 약간 이제 선보러 가시는 느낌으로 반갑습니다. 어쨌든 저희 입시왕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주시는 게스트가 처음이라서 그거 얼마나 들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아침에 83,000원에 83,000원? 6만 원인가? 네, 그래서 총 합쳐서 한 15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PD님께서 이 두 분 얼굴을 계속 클로즈업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5만 원짜리 무려 15만 원짜리 메이크업을 하고 오신 정대건 원장님과 복수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정대건 원장님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지금 원생수가 또 꽤 많지 않습니까? 좀 자랑 좀 해주시죠. 작년에 본인이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저희 그 분당 에픽 논술학원은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안 돼요? 2018년에 개원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많습니다. 500명 이상은 개원생이 그렇죠. 항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400명, 500명의 재원생을 기본으로 찍고 있고 제가 이 정보망을 가동했을 때는 지금 전국의 어떤 논술 학원에서도 이 정도 원생 수가 잘 없다. 잘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입시왕 덕분입니다. 서울권에서도 이제 이 정도 원생 수를 이렇게 단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학원은 없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고 저희 방송에 나오신 분들이 다 차를 바꾸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대로예요. 다 그냥 이제 좋은 차들, 주로 이제 B가 들어간 계열로 다들 바꾸고 계시는데 복수전 선생님도 제가 알기로는 차 없다가 차 샀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원장님께서 법인차를 또 주셔가지고 법카를 편하게 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날로 번성하고 있는 에픽 논술 학원의 정대건 원장님과 복수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대박 많이 나지 않았어요? 중앙대 전체 수석도 나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자랑을 해주시죠. 이제 자랑할 필요도 없나? 학생이 너무 많아서. 아닙니다. 저희 학생들 많이 듣고 있고 홍보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논술 전문학원이에요. 네. 논술 전문학원은 그 논술은 이게 협업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중에 원서 접수하고 나면은 그 논술 시험 보는 대학이 30개거든요. 그 30개 대학을 끝까지 다 책임을 져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 선생님 6분이 계신데 그 6명이서 호흡이 되게 잘 맞아요. 서로 이렇게 역할을 잘 나눠가지고 학생들 마지막 시험장까지 이렇게 책임을 져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채점을 해서 성적표 주는 모의논술이 있거든요. 중앙대라든지 한양대라든지 이런 학교들 관련해서
전국 10등 안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합격자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합격자가 항상 뭐 100단위가 훨씬 넘어가는 걸로. 매년. 그러면 저희 합격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잘 모르시는구나. 네. 아니에요. 저희 현수막도 걸어놓고 그래요. 하여튼 전국에서 거의 최다 원생수를 자랑하고 있고 꾸준한 합격자를 뭐 몇백 명씩 배출하고 있는 에픽 논술학원과 오늘 인문계 논술 특집 방송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이제 논술을 하면 아주 전통적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대박의 상징 아닙니까? 네, 그렇게도 많이 생각하시죠. 그래서 뭐 수능도 안 되고 뭐 내신도 안 좋은 아이들이 갑자기 논술 한번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무슨 대학을 갔다. 뭐 보통 그 대학이 저는 성균관대를 많이 듣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내신 수능 이런 거 이제 다 못하는 애들이 무슨 뭐 성대를 갔다, 뭐 중앙대를 갔다 이런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아주 예전엔 꽤 흔했죠. 맞습니다. 네, 꽤 많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논술일 전형이라는 게 이제 대박의 상징처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최근 한 3년, 4년 이렇게 해갖고 논술이라는 어떤 인기, 논술 전형에 대한 뭐 인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느낌을 좀 현장에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들도 논술 전형의 선발 인원을 상당히 줄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현장에 좀 얘기해 보면 논술 그거 해도 안 된다는데요. 지원해봤자 뭐 다 떨어진다는데요. 우리 학교에 선배들이 한 명도 합격한 선배가 없다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고 보통은 이제 워낙 수시에서 학생부가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제 학생부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수능은 뭐 수능 최저도 맞추고 뭐 해야 되니까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논술은 그것까지 다 하기엔 이제 좀 힘드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뒷전으로 밀려 있는 그런 이제 현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쭉 몇 년 동안 관찰하다가 보니까 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야 이러다가 오히려 인문계 논술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전 작년 생각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상담을 꽤 오랫동안 하면서 일단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거의 멸종 상태였습니다. 네, 거의 뭐 몇백 명씩 전국 단위로 하다가 보면 가끔 한두 명 얻어 걸려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논술을 준비하는 애를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둘째는 수학이 문이과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많은 아이들이 수학에서 문과 애들이 예전에 가나형 나눠져 있을 때랑 다르게 등급이 이제 3, 4등급 이하로 밀리는 상황이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도 아이들이 못 맞출 것 같다. 네. 인문계 아이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출 텐데 거꾸로 이걸 맞추면 기회가 생길 것 같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무더위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또 뭐 부동산 집값 상승이라든가 뭐 금리 인상 이 다양한 이유로 인문계 아이들이 학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봤을 때 문과에서 좀 전략적으로 논술 전형에 좀 시간 투자를 해서 수능 최저를 만약에 이제 맞추고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문과에서도 인문계에서도 이제 다시 한번 논술이 살짝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두 분? 제 상상. 그 굉장히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 수능 최저 충족률이 그 예를 들어 중앙대가 이제 이걸 정확하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중앙대 인문사회 계열이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재작년이겠죠. 재작년 같은 경우 47대 1이었던 최초 경쟁률이 평균이요. 최저를 못 맞춘 아이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최종 경쟁률, 실질 경쟁률이 10대 1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48대 1 정도가 10대 1로 떨어지는 거죠.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나는 건데. 근데 올해 발표한 게 이게 상황이 진짜 심각한데요. 최초 경쟁률이 48대 1이던 게 5대 1이에요. 실질 경쟁률. 이게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재작년 논술이 경쟁자가 48명 중에 48대 1에서 10대 1 근처로 떨어졌다면 작년에 이제 올해 대학 간 아이들. 올해 대학 그러니까 작년에 수능이 처음으로 통합형으로 그렇죠. 수능 수학이 통합형 문이과 통합으로 바뀌니까 무려 반토막이 났다. 맞아요. 48대 1이던 게 5대 1이 됐다. 5대 1이 됐어요. 중앙대의 경우에. 중앙대가 그랬습니다. 중앙대는 조금 빡빡하긴 하죠. 세계합 6이니까. 세계합 6인데요. 심지어 탐구 2개 평균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논술 보는 학교 중에서
제일 높아요. 조금 빡빡합니다. 예. 네.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이렇게 봤을 때 중대 지원자 중에 수능 최저 맞췄으면 거의 그러니까는 그래요. 아니 중앙대 파이널 수업을 하는데요. 네네네. 뭐 학생이 거의 다 증발해 버려가지고 다 못 맞췄으니까. 다 못 맞추고 안 왔어요 학원에. 아이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좀 슬펐어요. 근데 예.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아이들은 거의 잘 됐어요. 그래요? 최저를 맞춘 경우에. 예. 하여튼 이런 어떤 변수들이 있다가 보니까 이제 좀 인문계 논술도 좀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준비하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두 분의 논술 전문가를 모시려고 했는데 이 두 분이 아침에 그 미장원에 갔다 오면서 약간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뭐 그 부모님들이 혹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막 머리 염색하고 이러면 네.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아침부터 아침에 열심히 외모에 힘을 붙이느라 아직 입이 덜 풀리신 것 같은데요. 제대로 좀 방송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논술 인문계 논술 특집 방송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논술 현장에서 꽤 오랫동안 거의 뭐 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수천 명이 넘어가겠죠 아이들. 예, 10년 이상 제자들 했으니까요. 보면 예. 오랫동안 인문계 논술 이제 지도를 하셨는데 이게 인문계 논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어제 좀 급하게 생각한 거긴 한데 인문계 논술이라고 하면 저는 동아줄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햇님과 달님이라는 그 전래동화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그 동아줄 이야기인데 그 논술을 만약에 정말 꾸준히 그리고 제대로 준비를 한다면 본인이 그 논술로 원하는 대학을 이제 수능과 그 학종 교과로 못 가는 네. 그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금동아줄이 이제 될 수 있는데 네. 좀 대강 준비하고 제대로 네. 준비하지 않으면 그 논술이 이제 썩은 동아줄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 이제 비유는 언제 생각한 겁니까? 어제 좀 급하게 생각하신 네, 거죠? 생각을 예. 해서 자, 논술이 뭐냐고 했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논술 전형의 특징이 뭐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뭔지 될까요? 예. 좀 반성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거 저도 좀 애매하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 네. 제가 논술이 뭡니까, 생각하는 논술 전형과 인문계 논술. 네, 인문 논술하고 가장 비슷한 거는 저는 이게 예체능 실기고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논술 전형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미술 채점하신 그러니까 미술 미대 입시를 보고 그 이제 미술 미대 교수님들께서 그 채점하시는 장면을 봤는데 미대. 예. 큰 강당에다가 아이들 그 수험생들이 그린 그림을 쫙 놓고 바닥에 깔고 쫙 깔고 긴 막대기로 이렇게 하나씩 탁탁 찍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검정 것은 뭐 글씨고 이런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그림 같은데 막 교수님들 눈에 볼 때는 이제 이게 이제 괜찮다라고 탁탁 골라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논술도 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실기고사. 예,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네.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아이들 10명이 있으면 진짜 10명의 답안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줘야 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논술이 그 첨삭이 중요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좀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글쓰기 시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글쓰기 시험이고 그러면 이제 흔히 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책도 많이 읽고 네. 생각도 이렇게 되게 깊이 있고 신문도 네. 많이 보고 그래서 글을 썼다 하면 3,000자씩 쓴다. 이런 아이들 확실히 유리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확실히 유리해요. 예, 쓰는 능력이 좀 좋은 친구들은 네. 확실히 답안도 훨씬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써내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논술을 잘하려면 책도 네. 많이 읽고 배경 지식도 풍부하고 네. 뭐 사서삼경, 뭐 소크라테스의 대화편 뭐 이런 쫙딱 다 읽은 아이들이 유리한 거예요 무조건? 이제 고3 때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독서를 하는 건 좀 불가능하고 네. 이게 뭐 초중등 시절에 그런 독서 경험이 많은 친구들은 확실히 유리한 것 같아요. 유리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배경 지식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합니까? 논술 쓸 때, 글 쓸 때? 아니요, 글을 쓸 때 배경 지식을 답안에 담으면 오히려 그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요. 아니 지금 사서삼경 다 떼고 지금 다 논어 맹자 공부하신 분이 딱 와서
자기 썰을 쫙 풀면 탈락입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논술 문제는 제시문이 네네.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은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훨씬 더 텍스트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막상 답안을 써낼 때는 정말 담백하게 제시문에 있는 내용 위주로 써줘야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뭐 예전에 이제 논술 살짝 뭐 논술계 몸도 담았고 그랬어가지고 이게 그냥 막 쓰는 글은 아니고 그렇죠. 제시문이 뭐 보통 요즘 가나다라마 막 많아지던데요, 점점. 예, 맞아요. 예, 예전에 한 3개 줬는데 예. 요즘 뭐 가나다라마 바사 네. 아자차카 막 나가고 짧아지긴 했어요. 제시문이. 예. 짧아지긴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해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글의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좀 논술 선생님이 설명 좀 해봐요. 동아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유형 이런 게 있잖아 논술에. 네, 논술에서는 이제 꼭 나오는 네. 유형이 5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거 얘기해달라고 동아줄 네.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어제 급하게 생각을 하느라고. 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약 유형이 일단 첫 번째로 나오고 요약하기, 뭐 네. 비교하기, 비교, 예. 네, 그리고 적용 추론, 그리고 비판, 네. 그다음에 견해 제시 유형 이렇게 총 5가지가 대부분의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유형에 맞춰서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그렇죠. 잘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합을 해내는 네. 예, 그런 거지 뭐 사서삼경에 문어맹자 떼고 나서 공자님 말씀 없는 그런 논술이 절대 아니다. 네. 예, 정의된 틀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게 트레이닝이 굉장히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미대 네. 실기랑 예, 정말 예, 비슷하잖아요. 예, 미술 맞아요. 미대 실기도 막 이렇게 막 갑자기 피카소가 나타나서 그리면 탈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아니라 이제 정해진 어떤 규격화된 어떤 뭐 네. 작품을 만들어낸 그런 면이 있는데 현재 인문계 논술도 예. 이제 어떤 어느 정도 약간 정답성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 예. 유형의 문제들은 거의 정답성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정해진 규격 안에서 네. 유형에 맞춰서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잘 써내는 네. 그런 형태의 논술 문제들이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하면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쉬워졌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게 그래요? 2015년도에 선행학습 금지 특별법이라는 게 생겨서요. 네네. 전부 제시문을 교과서에서 뽑아내도록 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진 않습니다. 대부분 옛날에는 막 무슨 뭐 네. 뭐야 뭐 유명한 뭐 시뮬라시옹 예. 옛날 지문에 막 이상한 거 나왔어요. 맞아요. 예, 뭐 예. 무슨 철학자들 책 갖다 예. 놓고 막 번역도 개판인데 내가 봤을 때는 번역 이상한 그런 이제 철학자들 글 갖다 놓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죠. 네, 맞습니다. 예, 지문 자체는 거의 교과서에서 나오고 예, 고교 수준에서 나옵니다. 독해는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전체적인 유형은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인문계 논술 기본적인 유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고,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논술에 대한 어떤 인기가 확실히 좀 예전에 비하면 떨어졌다는 게 좀 체감이 되십니까? 네, 저는 올해 좀 확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작년에 그 재작년보다 좀 더 합격생이 잘 나와서 저는 사실 올해 좀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많이 올 줄 알고 네.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작년보다 오히려 더 올해 개강 인원이 적었어가지고 제가 문제가 있나? 이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작년에 붙었던 합격생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홍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재작년 대비 네. 바로 작년에도 성과는 더 좋았는데 맞아요. 1년 만에 네. 줄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원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네네네. 이제 해마다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작년에 합격자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잘해보자 이러고 네. 있었는데 올해 작년에 개강 인원보다 좀 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겼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제 상황이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논술학원 막 없어진 곳도 많았고 네. 뭐 아시던 선생님들 중에서는 지금 아예 업종을 전환하신 분들도 꽤 되시고 그 정도였어요. 네. 배달하시고 막 그러세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이 진짜 예. 준비 안 합니까? 애들이 논술 늦게 합니다. 늦게. 보니까 지금 예.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는 지금 막 많이 와요. 지금 맞아요. 오히려 많이 와요? 네. 지금 지난 한 주에만 한 150명 정도. 아, 그래요? 저번 주에 갑자기 지난주에. 기말고사 끝나고 예. 화가 기말고사 났어요. 끝나고 네. 보통 그래도 인문계 논술을 막 좀 오래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겨울방학부터 꾸준히 하는 애들도 있긴 있잖아요. 뭐 그럼요. 예. 근데 걔네들이 확실히 비율이 줄었습니까?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지금 고2 아이들이 논술 준비하기 되게 좋아졌거든요. 네. 어. 예, 그건 선생님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내신 비중이 이제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고요. 뭐 경희대, 이대 같은 데도 내신을 이제 아예 안 보고 그리고 최저도 당연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인원은 그대로고 그러니까 좀 길게 준비하면 확실히 좋은 시험인데 네. 좀 학생들이 좀 그런 점이 아쉬웠어요. 좀 빨리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그건 이제 논술학과 원장님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확실히 매년 가면 갈수록 논술에 대한 인기가 확실히 떨어지고 오랫동안 이걸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아이들도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고, 예전 같으면은 특히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이제 외국 아이들 외국 아이들 중에서 논술 준비를 꽤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뭐 무슨 최소 이런 대학은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중대 성대 이상으로 이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했는데, 요즘 또 특징이 보니까 외국 아이들이 수능 실력이 살짝 또 처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또 수능 공부하느라고 논술도 좀 못 들어오고 이런 거 같던데 맞나요, 제가? 되게 정확하게 보시게요. 그 외국 아이들이 이제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맞아요. 자기들끼리 그 가스라이팅 하듯이 수시라이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학교에서 이제 계속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강요를 한다는 거죠. 내신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술을 몰래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요? 분위기가? 너 왜 숙제 안 해왔니? 그러면은 학교에서 몰래 하고 있어가지고 기숙사 사는데 뭐 그런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논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특목 자사고가 오히려 이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학교에서 특히 되게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게 뭐 이유가 없진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합격자가 별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딴 거 하는 게 낫겠다, 학생부 챙기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팽배하다가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확실히 매년 갈수록 인기가 확 처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인문계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 얘네들이 어떤 아이들이 현재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경우의 수가 진짜 많은데. 일단 제가 한번 유형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얘들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경우인데, 모의고사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굉장히 뛰어나지만 내신이 살짝 처져 있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나 소위 아니면 이제 좀 유명 일반고들, 갑반고라고 하죠. 아이들이 좀 상위권 일반고, 명문고들. 이런 학생들이 일단 한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네요.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룹은 이제 내신 성적도 그냥 그렇고, 모의고사도 그냥 그런데 이제 막연하게 뭐 수도권에 있는 명문대 진학을 원하는 이제 학생들, 얘네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다 얘네들이 제일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희귀한 부류인데, 이제 어머님이 얘는 어렸을 때부터 글쓰기 잘했고 뭐 책도 많이 읽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논술에 자신 있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 크게 이 세 부류 정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 올해는 유독 반수생이 많은 것 같아요. 맞다. 반수생도 있구나. 작년에 불수능이어서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다시 도전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반수상, 뭐 N수생 그룹들. 얼마나 많나요? 근데 전통적으로 논술학원에 N수생이 크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현역이 많이 다니죠. 제가 저번 주에 신규 반을 개강했는데 15명 그 인원 제한 반이었는데 15명이 다 찼어요. 근데 그 반에서 절반이 반수생이었어요. 정말로. 그 정도예요? 정말로 저도 놀랐어요. 엄청 많구나. 작년에 진짜 수능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반수생 아이들 올해 많은 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대학 다니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아이들도 꽤 있고요.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막 아이들 중에 이렇게 내신이나 모의고사가 이렇게 하여튼 모의고사가 굉장히 좋은 아이들이 꽤 있나요? 지금? 그런 그룹이 있어요. 연대 위주로 좀 준비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중에. 근데 이제 문과 아이들이 수학 때문에 너무 있으면 힘들어해가지고 아주 최상위권은 잘 못 봤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학생들 중에 그 두 번째 유형하고 세 번째 유형이 좀 합쳐진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이 뭐 내신도 모의고사도 좀 어중간한데 그래도 좀 글쓰기에 자신 있는 아이들이 보통 논술 학원에 와요. 그래요? 좀 글부심이 있는 아이들. 그런 애들이 실제 있습니까? 대부분이 많죠. 그런 아이들. 그래요? 자기가 평소에 좀 쓰는 거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첨삭할 때 뭐라고 하면 막 화내고 막 그래요. 독서나 뭐 글쓰기에 좀 그래도 이제 친화적인 아이들이 많이 오는구나,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들은 과감하게
바로 이렇게 선택을 해버려요. 예. 그럼 이제 두 분이 오랫동안 이제 논술학원 뭐 운영도 하시고 선생님으로 활동도 하셨는데 이 딱 봤을 때 얘가 재원생이 왔습니다. 신입생이 왔어요. 네. 지금 15명 모집되지 않았습니까? 마감 치셨잖아요. 네. 그 중에 딱 봤을 때 얘는 합격할 것 같아 이런 느낌 오는 뭐 특징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눈빛이라든가 관상. 눈빛 관상. 네, 뭐 이런 거 없어요? 제가 관상학까지는 아직 네. 공부를 해보지 않아서 처음 보고 얘가 붙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초반에 열심히 하는 애보다 초반에 열심히는 못했더라도 막판에 정말 스포트를 내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좀 더 합격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끈기 있는 인간들. 네. 애들이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에 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요? 논술이 뭐 힘든가? 공부하는 게? 아무래도 수능이 곧 다가오고 하다 네. 보니까 수능 공부가 뭔가 우선이 되고 논술은 약간 좀 뒤로 계속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끝까지 좀 논술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네. 그러니까 끈기 있게 하는 친구들이 어쨌든 결국엔 성공을 하긴 한다. 네. 수능 끝나고 그 논술고사가 있잖아요. 네. 그때 애들 거의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학원만 오지 숙제도 좀 성실히 안 하는 편이고. 당장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거 열심히 안 한다고? 네, 수능 끝나고 이제 논술 준비 안 하는 친구들이랑 뭐 놀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수능 끝났는데도 독서실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논술 문제 계속 이제 뭐 4시간, 6시간 투자해서 풀었던 아이들이 이거 좀 논술도 붙었던. 시험이에요. 이것도.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논술이라는 시험에 이렇게 몰입하고 집중하고 맞아요. 끈기 예. 있게 끝까지 가는 아이들. 네네. 네. 원장님은 좀 예. 이렇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 딱 봤을 때. 네. 그게 처음에 바로 알 수는 없고요. 네. 한 2, 3주 정도 흐르면서 그 친구 거 답안을 계속 보면은 네. 와 얘는 정말 잘한다 싶은 아이가 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분명히 이제 뭐가 됐든 결론이 난다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을 하는데 네. 요즘은 뭐가 문제냐면은 수능이 너무 문제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친구들도 최저를 못 맞추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 합격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아이들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네. 요즘은 이게 꼭 그렇지 않다. 이게 수능 최저가 상당히 높게 걸려 있는 게 논술 전형이다 보니까 이게 합쳐져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능 실력이 베이스가 맞아요. 되지 예. 않으면 아무리 잘 날고 써도 기고 뭐 예, 막 정말 우와 막 한석봉이 이런 나오고 뭐 그래도 아웃입니까? 예. 그냥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아예 학원에서 논술학원인데 무슨 수능 최저를 위한 막 수업을 깔고 계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쵸? 이제 영어 수업이 네. 영어가 진짜 필수예요. 지금 문과 아이들이 너무 지금 상황이 좀 안타까운 게 수학이 다 3 아니면 4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최저를 수학을 껴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등급이 수능에서도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은. 네, 그렇다고 착각을 하죠 인간들이. 예. 그래서 망하는데. 예, 그리고 1등급 비율도 그나마 나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대학이 영어를 껴서 봐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어도 상당히 논술 실력에 좀 영향을 주고 해서 뭐 국어 영어 수업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수능의 영향력이 그냥 그 정도로 크다. 네. 예. 그럼 이제 거꾸로 네. 이제 논술 이제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는 막 수능도 다 5등급이야. 뭐 내신도 안 좋고 딱 봐도 학업 역량이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막 이렇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논술로 이렇게 합격시킬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도 꽤 많잖아요. 예. 가능합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보통 지원하는 아이들의 수준이 4, 5등급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이 5등급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크게 밀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최저 없는 학교를 지원을 한다면 5등급인 학생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눈이 너무 높으면 붙기는 좀 힘들겠죠. 네. 이거 봤는데 한글도 못 읽을 것 같아요. 약간. 국어 5등급이야. 수능 국어 5등급이고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전체적으로 어휘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기 이름도 막 잘 못 쓰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수능 국어 성적이 일단 낮아 애가. 얘들도 논술 되나요? 근데 냉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그 저희 자연계 논술편의 수리 논술 선생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자연계 기준으로 자연계에서 이제 현재 수학이 3등급 이하면 논술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 같다. 네. 이렇게 또 냉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근데 인문 논술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히 좀 이렇게 학교가 좀 그 소위 그 인서울권에 있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이쪽 라인은 국어가 뭐 한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붙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수리 논술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도 예. 국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읽고 쓰고 뭐 생각하는 능력인데 네네. 그게 수능에서 안 나와도 논술에는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국어가 네. 화작, 문법, 문학, 비문학이 있으면 네. 오히려 논술 문제 풀어가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한 파트가 화작이에요. 비문학을 잘하면 논술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큰 상관성은 없습니다. 제가 아 그래요? 오히려 그 다음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문학입니다. 논술 제시문에 문학이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요? 예, 그 읽고 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학생들이.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작, 문학 이런 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 때 국어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뒤에 뭐 비문학을 막 두세 지문씩 날리고 그래서 4등급 나오고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큰 상관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얘기네요. 예.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은 예. 이제 논술 지문이 막 있고 하니까 이게 약간 비문학이랑 연결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가면 오히려 화작이랑 비슷하다 이게. 맞아요. 예. 저는 제한 시간 동안 화작도 원래 지문이 길거든. 예. 예, 읽고 생각을 하고 추리를 예. 해야 되는 부분이 커가지고요. 화작이랑 오히려 문학이 오히려 연결이 돼 있고 더 영향을 줘요. 수능 국어에서 국어에서 큰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네네. 예, 오히려 비문학이 혹시 박살을 나더라도 네. 그러니까 직접 시켜보니까 괜찮더라. 예, 화작 문제를 읽고 이 맥락 자체를 이해를 아예 못해서 틀린 아이들은 그런 아이들은 이게 논술 문제 풀 때도 엄청 힘들어하고. 아 그래요? 예, 맞아요. 시간을 충분히 주면 또 화작을 다 맞추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사고력이 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 국어가 다 영역별로 다 있으니까. 예. 예, 뭐 비문학이 약하다고 겁먹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문학은 이게 거의 무슨 스포츠 같이 돼가지고. 예. 뭐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예. 알겠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좀 수능이 막 거의 다 막 5, 6, 7, 8등급이야. 얘네들도 논술 가능한가요? 진짜 좀 학업 역량이 부족해. 놀았어. 쉬었어 그동안.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잠깐 쉬었어요. 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런 애들도 논술을 하러 왔어. 어떻습니까? 트레이닝을 통해 내가 합격시킬 수 있어요? 진짜 최저가 낮고 경쟁자 수준이 좀 낮은 대학은 도전을 해볼 수 있긴 있을 것 같은데 8, 9등급 대 학생들은 저는 집으로 보낼 것 같습니다. 너무 낮으면 좀 그렇고 네. 그래도 한 5, 6등급 정도는 돼야. 네, 그 정도는 돼야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질문인데 현장에서 계속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꾸준히 매년 이제 학생들을 보셨을 텐데 인문계 논술 준비하는 아이들의 어떤 학력 저하. 그러니까 뭐 수학 선생님들은 항상 이 얘기를 하세요. 매년 아이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이제 덧셈 뺄셈도 못할 것 같다. 이 정도 느낌인데 인문계 논술 선생님들도 이제 학력 저하를 좀 느낍니까? 예전에 예전에 비했을 때 3, 4년 전 아니면 5년 전 이렇게. 글쎄요, 저는 이제 그 교과 과목을 가르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학력 저하를 이렇게 직접 피부로 느낀 적은 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히려 지금 문과 아이들 보면 그냥 안타깝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게 문과 선배로서 그게 학력 저하네. 그거보다도 수학 때문에 이게 너무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이과 아이들이 다 들어와 버리다 보니까 수학 등급이 좀 낮아져도 좀 잘 갈 수가 있어야 하는데 좀 가기 어려워진 게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하신 학력 저하 관련해서는 저는 국어 실력은 오히려 예전 아이들보다 좀 더 나았다고 생각을 해요. 독해를 더 잘해요. 요즘 애들이요? 예, 몇 년 전 아이들보다 요즘 아이들이 독해는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는데 애들이 맨날 유튜브 보고 있는데 그런다고요? 아니 제가 볼 때 국어가 지금 어려워져서 그래요. 국어가 진짜 몇 년 전에 비해서 무지하게 어려워졌거든요. 지금 수능 국어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수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논술 지문 정도는 다 읽어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럴 제가 수도 있겠구나. 제시문 설명해 주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뻥하니 쳐다봐요. 독해를 상당히 잘해요. 그건 맞아요. 그 특징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뭐 문장력이나 어휘력이나 뭐 독해력이나 이런 어떤 논술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예. 딱히 저하된 건 없나요? 그런 건 못 느끼시나요? 애들 좀 상태가 안 좋다 전체적으로. 올해 애들 왜 이러냐? 독해는 잘하는데 네. 쓰는 건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친구랑 이렇게 채팅하듯이 쓰고 맞춤법 틀리고 구원체로 한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런 건 전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수능 학원 많이 다녀서 이제 독해는 되는데 예,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데도 가끔 황당한 답안을 쓸 때가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아주 뭐 수능 최저도 걸려 있고 이런 대학들 말고 예. 아까 경기도권이나 수도권에 있는 중하위권에서 이제 수능 최저 없는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네. 네. 그 제가 듣기로는 아이들이 아주 천진난만하다. 수도권의 아이들이 네. 이런 정보를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대적으로 좀 독해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죠. 그 대학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은. 네. 편하게 얘기하실 때는 막 막말도 하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특징이 공부 습관이 좀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공부 네. 습관이 안 잡혀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3 아이들은 고1 때부터 온라인 수업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차를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지금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매주 제가 논술 이제 수업도 하지만 동시에 공부 계획도 같이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점검을 해줘야지 애들이 그제야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그제야 이제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중하위권 아이들인 네. 경우에는 이거 그냥 얘기를 할까요? 그냥 개판이다 전체적으로 공부 습관도 그냥 그렇고 실력은 어때? 논술 실력은? 논술 실력은 근데 5등급인 학생인데도 뭐 3등급인 학생보다 오히려 글을 더 잘 쓰는 학생들이 그래요? 몇몇 네. 있어요. 몇몇. 그러니까 논술학원이 좀 일반 수능학원보다 뭐 솔직히 말하면 학원비가 조금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논술학원에 찾아오는 학생들 자체는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도 좀 욕심도 있고 비록 공부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한번 열심히 해볼 테야라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 자세가 되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까 끝까지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개판인 수준의 아이들은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애초에 학원에 안 옵니다.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아예 안 예. 오고. 뭐 부모님이 강제로 가라고 해서 올 수 있는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2시간 동안 막 쓰고 그런 걸 생각하면 못 버티고 그냥 나가요. 그런 친구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문장력이나 뭐 네. 어휘는 어때요, 아이들? 어휘 문제 많이 제기하거든요. 어휘력은 선생님들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예, 자기 생각을 잘 담아내질 못해요. 네. 독해는 좀 괜찮은데 문장이나 맞아요. 어휘는 전체적으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게 예. 확실한 것 같다. 근데 그래도 상관없겠네요. 다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맞네요. 맞네요. 네, 다 맞네요. 같이 떨어져 있으니까. 트레이닝하면 어느 정도 문장력은 고쳐지잖아요. 그걸 첨삭 때 그쵸. 잡아줘야 돼요. 맞아요. 예. 첨삭 계속 때. 잡아요. 예. 맞아. 주수를 호응 맞추고 이런 거 예, 이제 계속 기본적인 게 안 돼. 예. 예. 잔소리하면 잡을 수는 있으니까. 네네. 그럼 아까도 나왔던 얘기인데 실제로 작년에 인문계 아이들이 수능 최저 확실히 못 맞췄습니까? 학원에서도? 그러면 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앙대가 48대 1이던 게 실질 경쟁률이 5대 1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중앙대에서 이게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전 작년에 중앙대 수업을 제가 하는데 아이들이 그냥 거의 다 증발해 버린 거예요. 제가 1년 내내 가르쳤던 아이들이 그 중앙대 시험 보기 직전에 하는 중앙대 파이널 수업 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번에 중앙대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실질 경쟁률이 거의 48대 1에서 5대 1이면 10% 맞춘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최저를. 네. 그래서 와 수능 최저 충족률이 10%. 예. 보통 의대 그러니까요. 의대 논술이 아니 최저가 지금 너무 높아요. 이 정도거든요. 네. 인문계 아이들한테는 세계 합 6이 이제 거의 의대 논술급에 예. 수능 최저처럼 느껴진 거고 그러면 거꾸로 대충 작년에 예. 이렇게 사실 중앙대는 세계 합 6이니까 예. 조금 이제 더 까다롭고 예. 2개 합짜리 대학들 많지 않습니까? 예. 경희대, 뭐 예. 한국외대, 뭐 예. 이런 대학들 걔네들도 좀 확실히 타격이 있었습니까? 2개 합짜리 대학들. 예,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예, 최저 맞춘 걔네들도? 애들. 예. 저도 네. 통계적으로 보면 살짝 떨어지긴 하더라고 재작년에 맞아요. 비해. 맞습니다. 예.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춘 아이들은 그만큼 높아져요. 확률이. 확실히 높아집니까? 예,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이게 논술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느낌을 계속 받는 게요. 정말 잘했던 아이고 와 너는 정말 잘 될 거야 이랬는데 수능을 못 봐버리니까 자기 원하는 대학 쓰지도 시험장에도 못 가는 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확실히 문과는 수능 최저에서 정말 많은 게 결정되는군요. 예.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주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잘 쓸 필요 없다. 최저를 맞추면 아니 근데 그 논술 처음 쓰는 애들은요. 네. 진짜 답안 존댓말로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좀 연습이 돼서 가독성 높은 답안을 쓰고 최저를 맞추면 붙는 시험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과 함께 일단 논술의 작년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한번 쭉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일단은 올해 논술도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올해는 지금 논술 전형 선발위원이 또 뭐 엄청 주진 않았는데 야금야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살짝 조금 줄었죠 올해도? 네. 200명 전체적으로 보면 200명 정도 준 것 같은데,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표로는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논술 선발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거 뭐하러 준비하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논술학원 원장님으로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 보통 이제 선발 인원이 10명 아래로 떨어지면 학부모님들께서도 되게 부담을 확 느끼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이가 과연 뭐 8명을 뽑으면 저 8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조금 더 의미 있고 중요한 게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게 뭐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선발 인원이 또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숫자 자체를 놓고 보면은 네. 뭐 논술이 8명 뽑을 때 학종은 15명 이렇게 되면 거의 2배 가까이 뽑는 거지만 15명이나 8명이나 큰 차이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게 저는 경쟁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5대 1이면은 진짜 경쟁자 4명을 이기면 되는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그 경쟁률이 논술이 조금씩 오히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다소 줄었지만 오히려 좀 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낮아진 건 아니고 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선발 인원이 줄었으면 경쟁률은 높아져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예. 근데 이제 지원자도 그만큼 크게 큰 폭으로 꽤 매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통계자료 보고 있는데 뭐 거의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맞아요. 3년 동안 인원이 준 거에 비해서 뭐 경쟁률이 크게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원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살짝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비하면. 그 경쟁률과 관련해서 제가 좀 한 말씀을 드리면은 그 논술 전형 경쟁률은 논술이 30개 대학의 시험이 있고 수능 끝나고 이렇게 날짜가 여러 군데 겹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을 이렇게 단순하게 평균을 내버리면은 이 정확한 비교가 좀 어렵고 예를 들어 성대가 뭐 아침에 시험을 뭐 인문과학 계열이 봤는데 그 뭐 아침 시험 보는 게 다른 학교랑 겹치거나 그래버리면 특정 해 경쟁률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경향이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대학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수능 끝나고 일주일 있다 시험 보는 뭐 외대라든지 중대라든지 이런 쪽을 놓고 보면 저는 체감상 경쟁률이 조금 낮아진 건 맞아요. 논술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안 써요. 그렇죠. 지원자도 확실히 줄은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었지만 지원자는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준 게 어쨌든 뭐 논술 경쟁률을 크게 올리진 않고 있다. 선발 인원이 줄어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희대가 원래 한 평균 한 50대 1 정도였는데 올해 그 작년에 2합 5로 수능 최저를 낮추면서 경쟁률이 100대 1까지 뛰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평균값에 들어가 버리면 경쟁률이 그냥 계속 유지되는구나 보여지는데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경쟁률이 50대 1, 60대 1이지만 이게 또 실제 경쟁률은 아니고. 맞아요. 아예 미응시 인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논술 전형 경쟁률보다 더 높아요. 왜냐하면 학종은 최저가 없는데 논술은 최저가 있기 때문에 경쟁률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경쟁률만 본다면요. 그러니까 수능을 맞췄다라고 가정을 하면 수능을 맞췄다고 가정하면 4명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학종은 막 무슨 뭐 15대 1, 막 20대 1 가까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술 선발위원회 준 건 맞는데 지원자도 그만큼 줄었다. 그리고 인문계는 지금 수능 최저 때문에 난리기 때문에 이걸 뚫고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가 올해부터 또 내신 논술에 원래 내신 많이 보는 대학들도 꽤 있었는데 이제 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이라고 봐도 됩니까? 내신 반영 비중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는 소문이 있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가
되게 파격적으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성대가 5등급이 넘어가면 논술을 못 썼거든요. 맞아.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 감점이 너무 심해서 내신 감점폭 때문에 네. 쓸 수 있는데 이제 감점폭이 컸던 거죠. 예. 그래서 가능성이 이제 많이 없었죠.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이 성대를 작년에 못 썼었는데 올해 성대가 논술 100%로 바뀌었습니다. 내신을 아예 안 보는 걸로 이제 바뀌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진짜 더 좋아져요. 맞아요, 내년에는 이화여대랑 경희대까지 논술 100%로 바뀌어서 내신 반영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보통 좀 안 좋은 내신이면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크게 감점이 없습니까? 일반적인 대학의 경우에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 네네. 보통 5등급까지는 크게 이제 불리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등급 정도까지는. 네. 근데 6등급이 넘어가면 내신을 많이 안 보는 학교를 타겟으로 해서 시험을 봐야 됩니다. 6등급 넘어가면 감점폭이 큽니까? 네, 그때부터 커지는 학교들이 많아요. 수능 최저 맞추고 이제 뭐 한석봉이 와서 써도 안 됩니까? 항석봉은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급이 아니면 감점폭이 굉장히 크다. 네. 그러면 내신 반영이 조금 이제 아예 없는 대학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성대 아까 얘기 나오셨고 건국대, 덕성여대, 연세대, 뭐 항공대는 문과 논술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있기는 있어요. 있긴 있나요? 아, 네.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대학들도 있고 뭐 숙대랑 홍대는 교과 반영 비율 10%밖에 안 되네요.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내신 반영이 거꾸로 좀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이 어디예요? 내신이 좀 안 좋은 애 여기 쓰면 안 된다. 혹은 내신 좋은 애는 여기 써라. 이화여대랑 이제 경희대가 내신을 가장 많이 보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이 넘어가면 붙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아직도 그렇습니까? 경희대는? 네. 그래서 평균 합격자가 3등급 초반대. 맞아요. 네. 경희대는 그 합격자 결과 투명하게 발표를 하잖아요. 네. 3등급 후반 이유도 잘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대? 네. 이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 계산법이 좀 특이한데 상위 30단위로만 이제 계산을 하는 걸로 이화여대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평균 합격자가 2등급 초반대입니다. 이화여대는. 그래요? 네. 이대식으로 내신 계산했을 때. 네. 이화여대식으로 해서 어쨌든 내신 학생부에 뭐 2등급 근처 내신이 꽤 있어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여기 쓰려면. 예. 한 7, 8과목이 한 그점 돼야죠.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한 4, 5등급까지도 큰 문제는 없고. 예. 현재로서는. 예. 지금 얘기 나온 이화여대랑 경희대 정도가 예. 내신에 좀 내신 만약에 낮으면 위험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말씀하신 숙명여대랑 홍익대가 많이 비중이 줄었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한 4년 전만 해도 홍익대가 논술 전형에서도 내신이 2점대여야 했거든요. 맞아요. 합격자 평균 점수가 2점대. 근데 지금은 이제 5등급 넘어서도 상관이 없게끔 많이 떨어졌고 숙대도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원서 접수 시킬 때 5점이 넘어가면 숙대를 못 쓰게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비중이 확 줄면서 뭐 작년에 보면 5.5등급 이런 친구들도 붙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특목고 애들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예. 확실히 줄었고 내년에 이제 더 준다 이거죠? 예, 올해 뭐, 고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요. 예, 네. 경희대 이런 건 아예 폐지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정말 좋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뭐 내신 반영 비중이 똑같이 뭐 7대3, 뭐 6대4 이래도 이게 네. 자세하게 들여봐야 되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대학은 지금 이제 경희대랑 이화여대만 내신 안 좋은 아이들은 피해야 된다. 네. 올해는 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수능 최저도 올해 조금 낮아집니까 이게? 네, 성균관대랑 중앙대 같은 경우가 원래 탕구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탕구가 하나만 반영이 돼서 아이들한테 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때 2과목 평균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잘 본 거 하나만 예. 반영하는 그쵸. 걸로.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인문계 아이들한테 막 확 좋아진 대학이 몇이 않아요. 그렇죠. 예. 아니 근데 네. 무엇보다도요. 야 인문계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니 올해 왜 이렇게 수능 빡빡해? 최저 너무 높아요.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거 3, 6 누가 맞추지 진짜. 예를 들면 예. 이제
부산대 이런 데는 굉장히 네. 높아요. 2개 합 4예요. 예. 뭐 완화되긴 했는데 네네네. 경북대 부산대는 원래 3개 합으로 치다가 예. 작년까지 이제 올해부터 2개 합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보고 성균관대 중앙대가 지금 3개 합 6 정도네요. 예. 그렇죠. 예. 탐구 하나 반영인데 예.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힘들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예. 그 지금 문과 아이들이 3개 합 6을 맞출 정도면요. 거의 중앙대 경희대에 가요. 수학이 한 3, 4 정도만 그럴 수 나오면요. 있죠. 예. 거의 정시로 그 정도 가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합 6이 네. 최저가 좀 과하게 높게 걸려 있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 이대도 지금 3합 6인가요? 예, 3합. 네. 왜 이래 다들? 예. 아이씨.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대학들은 오히려 거꾸로 네. 중대, 이대, 예. 성균관대는 예. 거꾸로 생각하면 예. 거의 5대 1의 경쟁률을 만들 수도 있다. 올해는 그럴 겁니다. 과만 잘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궁금한 게 이대 예. 이화여대 혹시 작년에 수업 좀 하셨죠? 그러면 예. 수능 최종 하시면 다 붙지 않았어요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은 붙습니다. 근데 실적 내기 정말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그 수업 자체도 되게 속이보로 진행돼요. 그 수업을 예약한 학생들은 무지 많습니다. 막 50명, 60명 이러는데 정작 수업 때 오는 아이들은 10명 안쪽이죠. 그 친구들하고 이제 오붓하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의 다 붙긴 붙는다. 그 중에서는 3분의 2 정도 붙죠. 와. 그리고 소리네. 작년에 그 이대는 인문 2에서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네네네. 수리 문제를 거의 100지로 냈는데도 붙었던 붙었어요. 학생이 있습니다. 아 백지 안 풀었어요? 거의 못 풀었는데? 거의 손도 못 댔다고 손도 못 댔는데 했는데 붙었다고요? 붙어서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와. 해문항 중에 하나가 수리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과를 정말 잘 골랐네 그 친구들은. 그렇겠죠? 그만큼 네. 논술 실력이 썩 뛰어나지 않은데 붙은 경우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대가 경쟁률이 좀 낮아요. 원래 낮아요. 맞아요. 많이 낮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대다 예. 보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수능 최저 맞추면 저는 예. 그 몇 개 과는 거의 경쟁률이 2대 1도 안 됐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맞죠? 네. 그랬을 것 발표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이대가 네. 예. 몇 개 과는 2대 1이나 3대 1이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맞춤법 예,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주수롱 좀 맞추고 예. 문제에서 요구사항 정도만 어느 정도 지켜서 네네네. 예, 플랫한 이렇게 답안만 만들어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그 이렇게 채점 하시는 교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나름 유명 대학이었어요. 5년 정도 채점했다는데요. 채점하셨다는 분. 예, 예. 근데 교수님들이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진 않아요. 교수님들의 역할은 딱 채점까지만 합니다. 그 점수까지만 매겨줘요. 그 어떻게 채점을 하냐면요. 이제 그 한 일주일 기간에 걸쳐 가지고 채점을 해요. 네. 그 기간에 그리고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에 채점하는 건 확실해요. 아, 수능 그래요? 성적이 나오기 전에 채점을 합니다. 제가 그건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채점을 다 하긴 하는구나. 채점 미리 다 현장이라도. 해놓는다고. 저도 수능 성적 나오고 채점할 줄 알았거든요. 나도.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래서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이 응시를 했다 그러면은 1등부터 5천 등까지 다 줄을 세워놓고 그다음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채점을 할 때 교수들은 정말 A, B, C 혹은 이 점수까지만 주면 네. 그걸 그대로 입학처에다가 보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입학처에서 이제 내신 성적하고 합쳐가지고 그걸 이제 줄을 세우는 거죠.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이거 답안 읽어보고 B야, C야 했어도 둘 다 CC 뭐 예를 들어 세 문항을 다 CCC 맞았어도 최저 맞추고 경쟁률이 2대 1이었으면 붙는 겁니다. 틀 수도 있는 다른 거예요. 애가 D나 F를 맞았어도. 네, D나 F를 맞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요 대학들 성대, 예. 중대, 이대가 기회가 생기면 여기서 생긴다고 봅니다. 진짜 뭐 좀 뻥 안 까고 이렇게 논술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네. 성대에서 맞추고 막판에 네. 성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문제가 빡빡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문제가 쉽지 예. 않고 준비할 시간이 이틀인가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예. 안 되고 이대랑 중대는 약간 예. 빈틈처럼 노려서 일주일 시간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파는 예. 방법이 가능은 할 것 같다. 네. 어떻습니까? 가능은 하죠. 그 방법이 가능합니다. 예, 그 정도로 지금 예. 수능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예. 두 대학입니다. 그건 수능이 좀 잘 나오는 학생들한테는 그런 전략을 쓸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럼 혹시 또 지금 수능 예. 최저가 빡빡한 상대적으로 좀 빡센 대학이 있습니까? 지금 두 분 보시기에 이 전략을 쓸만한 대학. 이 대학은 왜 이렇게 높게 걸어놨지? 전 건국대, 동국대 이쪽 대. 아 그래요? 건국대가 지금 몇이죠? 2합 4요.
아, 2합 4입니까? 예. 네. 아, 너무 빡빡하네. 예. 영어 아차해서 하면 바로 나가네, 애들. 네. 동국대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네. 건국대, 동국대가 2합 4고 경희대, 외대보다 높네요. 네. 외대도 외대는 2합 2합 4예요. 외대 외대 2합 2합 3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저도 자꾸 헷갈렸네. 아, 그럼 얘네들도 살짝 빡빡하다 내가 봤을 때는. 예. 외대, 건국대, 동국대 이쪽 라인. 예, 맞아요. 아. 거기도 예, 그 한 중위권 학생들한테는 진짜 빡빡합니다. 그럼 최저만 맞추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제 수능 최저 관련된 얘기 한번 쭉 해보고 아까 뭐 논술 하면서 뭐 수리 논술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예. 뭐 수리 논술 이건 또 뭡니까? 인문 논술인데도 불구하고 수리 논술이 출제되는 학교가 딱 7가지가 있어요. 7개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연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건대, 한양대, 숭실대 이렇게가 있습니다. 근데 건국대, 한양대, 숭실대는 앞에 그 내 대학보다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서 여기는 따로 이제 준비를 따로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건국대, 한양대, 숭실대. 숭실대도 문제가 어려워요? 네, 수리 논술이? 숭실대 상경계에서 수리 문제가 나오는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심하셔야 되는 게 모든 단과 대학에 다 보는 게 아니고 상경계. 예, 네, 상경계나 상경계. 혹은 이제 몇 개 단과 대학은 수리 논술을 보는 학과들이 있죠. 문과에서도. 네. 그래서 아까 건국대랑 한양대랑 숭실대는 통박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네. 네. 이건 수학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사실상. 네, 거의 수학 문제에 가깝고. 수원투에서 나오 거의요. 네. 아. 건대랑 한양대는 진짜 맞거든요. 수리를 풀어야 되고 소문항이 네. 좀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근데 숭실대는 이렇게 백지로 쓰고 나오도 붙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숭실대도 숭실대는 뭐 다 그러진 않지만 예, 또 올해 수능 이화여대가 최저나 그랬듯이 뭐 이런 네, 영향 수능 때문에 최저랑 1, 2번 잘 쓰고 뭐 그런 거고요. 근데 어쨌든 문제 유형상 건대랑 한양대랑 숭실대 같은 경우는 비슷한 약간 수학 문제. 수리적인 문제, 아예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예, 수학에 오히려 좀 강점 있는 아이들은 해볼 만하죠. 그쵸. 차라리 여기가 나을 수도 유리하죠. 있겠네요. 예. 네. 유리할 수도 예. 있고 나머지 아까 무슨 대요? 뭐 중대. 연대,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가 있는데 네. 연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확률과 통계에서만 나왔는데 요즘은 뭐 미적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수원수투 개념도 물어보기 때문에 그래요. 확통만 해서는 연대는 대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그거 안 쓰면 네. 되잖아요, 그냥. 꼭 써야 되나? 네. 그리고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확통만? 네, 확통만 나오고 그리고 난이도도 굉장히 쉬워서 수학을 좀 못해도 확률과 통계만 좀 열심히 한다면 해볼 수 있는 학교입니다. 네. 근데 중앙대는 여기도 상경계에서만 수리 문제가 맞아요, 나오는데 맞아요. 예.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중앙대 상경계를 쓰는 게 유리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대 수리 문제는 변별력이 많이 없어요. 문제가 되게 쉽기 그래요? 때문에. 예. 그래서 중앙대 상경계를 쓰는 것이 수학 잘한 아이들한테 유리하진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중앙대 상경계는 좀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상경계보다는 인문계 쪽으로 이제 쓰는 것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중대는 문제가 좀 쉽구나. 중대 네. 상경계에 있는 수리 논술은. 중대 경영을 예. 붙을 정도의 아이들은 3번은 다 맞춰요. 무조건. 아,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1번에서 변별력이 갈려요. 맞아요. 중앙대는. 그리고 이제 아까 연대를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이게 연대도 수리문항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정말 무슨 미적 문제, 확통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아니고. 정말 쉬운 문제거든요. 네. 예. 근데 아이들이 그 텍스트 자체를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텍스트가 뭐예요? 그 제시문에 있는 한글로 적혀 있는 말이요. 아, 그게 좀 이렇게 길게 예, 그 써 있으니까. 줄거리 맥락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못 푸는 거지. 예, 그 문제 자체는 풀어보면 정말 허무할 정도로 간단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읽고 어떤 이게 수학적 직관력을 발휘해서 바로 이걸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를 확실히 잘하는 아이들. 연대는 완전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영어 제시문도 있고 맞아, 수리 문항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이거 그 실제 가르치는 논술 강사 중에서도 연대 논술 풀고 붙을 자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연대는 그냥 안 쓰면 돼요. 뭐 그래요. 현존하는 논술의 난이도 중에 최고 난이도 아닙니까? 어쨌든 연대학교가 맞아요. 예, 제일 높아요. 예, 뭐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인문계도 지금 영어도 하고 수학적인 것도 이제 약간의 수학적 직관력도 필요하고 맞아요. 예. 언어 논술 문제도 좀 빡셉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써야 되고요. 예. 안 쓰면 되지 뭐. 꼭 써야 되나? 예. 정시로 한 중경회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아이들이 6개월 이상 하면 붙을 수 있는 학교가 또 연대입니다. 아 그래요? 예. 트레이닝 하면 어느 정도는 되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도 좀 쉬웠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대 수리 논술도? 네, 이대 같은 경우에는 좀 수리 논술이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거의 사칙연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 대신 여기가 텍스트가 되게 길고 여기도 좀 난해해요. 예. 예, 아이들이 좀 독해하기에 좀 어려워서 그 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 이화여대 수리문항은 그 통계 수리문항이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자료 해석할 때 쓰는 그 사칙연산 이렇게 뭐 가중평균 내고 뭐 그런 정도라서 이제 쉽죠 상당히.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하는데 어떤 수리적 계산 능력이 좀 들어가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중대, 이대 뭐 아까 얘기 나온 무슨 학교죠? 경희대. 여기는 이렇게 아주 막 수리적으로 막 고급스러운 게 필요한 건 아니다. 그렇죠. 아, 그건 문과 논술 선생님들도 다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한번 풀어보고 자신 있으면 이 대학은 이제 수리 논술이 있는 대학을 쓰는 것도 경쟁력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나마 연대 경희대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대고 풀어야 되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영어 제시문도 있긴 있는데 이건 뭐 크게 겁내지 않아도 되죠. 영어 제시문. 영어 제시문이 이제 나오는 학교는 딱 세 학교가 있어요. 연대랑 그리고 이화여대랑 한국외대가 있는데 네. 난이도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대가 상, 이화여대가 중, 그리고 한국외대가 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는 좀 빡빡한가요? 영어 제시문도? 네, 제가 그 외고에서 영어 그래도 나름 1등급 맞는 학생한테 연대 제시문을 한번 독해해보라고 좀 시켜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학생도 완벽하게 독해를 해내지 못하더라고요. 빡빡하구나. 네. 근데 여기서 영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영어 때문에 지원을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게 그 영어 제시문이 어렵다고 해서 그 완벽하게 해석을 하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대학에서. 좀 시간 뺏기용으로 연대에선 영어 제시문을 내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의 그 맥락을 좀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이 영어 제시문 때문에 크게 뭐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대는 그냥 쓰지 말자. 빡빡하네. 뭐가 많아. 연대는 솔직히 이게 뭐 선발 인원도 아주 뭐 이렇게 머릿수로 치면 많지도 않고 이게 합격자들도 만나기 쉽지가 않아. 연대는 아닌가요? 그렇죠. 학원 전체에서 한 5명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하여튼 뭐 연대는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대학 측에서 출제 유형인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예전에 정대권 원장께서 나와가지고 좀 이게 논술을 뭐 단문형, 뭐 장문형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그룹핑 해주신 적도 있어요. 아니면 뭔지 좀 그러니까 논술을 좀 난이도별로 이렇게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예. 제가 생각해보니까 쉬운 대학 논술. 예, 2017년부터 지금 계속 방송에 불러주신 거. 그때 난 그 구분이 좋더라고. 논술 자신 없는 애들은 이거 써라. 예. 근데 그게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바뀌었죠 또.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희대가 장문형이었으면 지금 좀 짧아졌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고 뭐 이화여대가 여전히 길다면 지금도 길고 뭐 외대는 더 짧아지고 이런 식으로 좀 바뀌었고요. 뭐 그때 말씀드렸던 기준에 의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좀 짧은 제시문의 길이가 짧고 우리 애가 생각도 짧다. 생각도 짧고 긴 걸 좀 힘들어한다. 그리고 이런 거. 답안의 분량도 짧은. 답안 분량도 짧고. 뭐 1번 문제가 300자, 뭐 이런 거. 400자 이런 학교는 아이들의 어떤 좋은 문장력, 어떤 글의 유기성 이런 것은 그다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중요하지 않고 정말 답 골라내는 능력이 중요한데 그 기준에 의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외대라든지 동국대라든지
뭐 단국대 네. 이 정도가 좀 단문형이라서 좀 단기간에 공략하기가 수월한 학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외대, 단국대, 동국대, 동국대, 그다음 뭐 가톨릭대, 덕성여대. 덕성여대 덕성여대 이런 학교들이요. 거기는 조금 준비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 학교 기출을 좀 완벽하게 숙지하고 가면은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천대는 어떻습니까? 가천대. 제가 알기로는 논술이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들었는데. 가천대는요. 네. 그럼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 논술 선생님들 수업하지 않습니다. 왜요? 국어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께서 해주십니다. 수업을. 아예. 예, 아예 수업을요. 논술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으나 예,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국어 주관식 시험 맞아요. 느낌이던데요. 국어 서술형 시험 같은. 국어 서술형, 예. 내신 서술형 그러니까 정도. 적성고사가 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논- 난이도가 논술이 상당히 아니에요. 낮다. 가천대는. 그러니까 수능을 잘하는 아이들이 보면 됩니다. 수능 그래도 한 3등급 정도 찍는 애들. 맞아요. 예, 맞아요.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네. 3등급 정도 찍는 아이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대학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대학들은 어쨌든 예, 좀 길어요. 길고 뭐 예. 천자짜리도 예, 나오고 예. 뭐 900자, 800자, 천자. 900자, 예. 1000자가 나오는데 좀 써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이제 생각이 짧고 좀 준비도 오래 하기 그런 건 싫다. 아니고. 이런 아이들은 방금 말씀해주신 대학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술 유형 쭉 한번 해봤고 요거 뭐 비슷한 어느 정도 연결될 수 있는 건데 이제 논술 자연계 논술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난이도를 한번 티어로 1티어, 2티어, 3티어를 이렇게 구분을 해봤거든요. 예. 혹시 게임 용어라서 티어라는 말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티어가 뭐 등급 뭐 이런 예. 뜻입니다. 그냥 1티어가 이제 최고 예. 가장 이제 어려운 등급이고 2티어는 고난도 등급 그래도 좀 빡빡하다. 그리고 3티어는 이것도 논술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정도 느낌까지. 네. 이걸 좀 분류를 한번 가능하신가요? 두 분도? 일단 1티어 대학은 딱 적어놔야 세 돼? 대학인 것 같아요. 1티어는 딱 3개다. 연대랑 서강대, 경희대. 연세, 서강, 경희 예. 이 학교들이 1티어. 제시문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제시문도 어렵고. 네.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학생들이 짚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대학이기 때문에 음흠. 1티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그럼 동의하시는 거예요? 이 3개 대학? 예, 특히 이제 경희대 사회계열. 예, 그 통계 수리 한 문항 나오는 것까지 하면 우리 아이가 생각이 짧으면 여긴 절대 쓰면 안 되는. 답안을 못 채우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정도 급은 1티어 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련과 공부가 예. 필요한 나머지 대학들 대부분이겠죠? 그렇죠. 그 대학교하고 나머지 뭐 예. 성대, 중대에서부터 쫙쫙 건대 예, 뭐 예. 다 내려오는 그런 대학들인데 예. 나머지 이제 수도권의 대부분 대학들이고 예. 근데 쉬운 대학을 찍어주셔야 돼요. 얘는 뭐 야 이것도 논술이야? 혹은 야 얘도 붙었어? 혹은 뭐 문제가 너무 쉽다 혹은 준비 기간이 조금 상대적으로 짧게 필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3티어급 대학. 말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거는 네. 그 대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예, 네. 착각하시면 안 되고 대학의 레벨이나 대학의 뭐 그런 게 아니고 이 논술고사의 뭐 특성이 있어서 학생들이 접할 때, 예? 학생들이 접할 때,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이 정도 느낌의 대학들을 좀 찍어주시죠. 지금 왜냐면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7월 12일이고 논술학원 뭐 다녀봤자 2달밖에 못 다녀 이제. 아니 근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연대 미래 캠퍼스라든지 연대 미래. 바로 적으시는데. 문제가 좀 쉽긴 쉽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 주셔야 예, 됩니다. 솔직히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이걸 내가 2시간 동안 설명을 하고 있자니 좀 미안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정도예요? 난이도가 쉬운데 문제는 그 라인의 대학을 지원을 할 때 학생들이 수준이 그렇게 안 높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지원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쉬워도 뭐 지원자 아이들이 그걸 어렵게 느껴버리면 그러니까 연대 미래나 가천대는 그럼 빼고요. 빼고 그냥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조금 아까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뭐 저는 딱 한 대학을 뽑자면 네. 한국 외대예요. 외대가 그렇게 쉬워요? 여기가
일단은 제시문이 짧고 그리고 거의 교과서에서 제시문 출제가 되는데 쉬운 제시문이 출제가 돼요. 교과서에서도 되게 쉬운 텍스트. 게다가 유형이 완벽하게 정형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1번, 2번, 3번에서 어떤 유형이 나올지가 완벽하게 정형화되어 있어가지고 평소에 이 유형에 대해서 좀 꾸준히 연습을 했다면 시험장에서도 좀 쉽게 풀고 나올 수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대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과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약간 경쟁률도 비슷한 대학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네, 어문 계열은 10대 1 미만인 실제 과도 경쟁률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논술 전문학원이다 보니까 네네. 대학별로 좀 그렇게 공략을 많이 하고요. 어찌 보면 약간 영업 비밀의 영역이에요. 네. 그거 왜냐면 공개하고 가셔야지 지금 화장만 하고 나오면 됩니까? 네? 대학에서 되게 제가 이제 채점위원한테 들은 얘긴데 학원틱한 답안을 되게 싫어해요. 학원에서 만들어준 듯한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면 공식처럼 뭘 쓰게 하고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평균 정도의 답안이기는 하지만 이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한다는 게 대부분의 얘기예요. 제가 한 분한테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해당 대학 유형을 정형화를 시켜서 연습은 시키되 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잘 맞으면 어떤 해에는 좀 그 학교를 굉장히 많이 붙기도 하고 외대 예전에 한번 엄청 붙지 않았어요? 저희가 외대는 재작년에 28명까지 붙고 그랬었어요. 올해도 한 20명 가까이 붙었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재작년 그게 작년? 계속 이 학교와의 머리 싸움이에요.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게끔 올해는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이 재원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랑 그만하시고 이제 외대가 좀 만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갑니다. 추천.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아까 동국대 괜찮다며, 뭐 쉽다며. 동국대 동국대도 근데 제시문 자체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쉬운 편이긴 해요. 그래요? 제시문이 좀 짧지 않아요? 동국대 맞아요. 논술이? 짧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제시문 주로 출제가 되는데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나요? 그래도? 네. 예, 어렵진 않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들 대학들 아니에요? 동국대, 단국대 아까 뭐 있어? 덕성여대. 단문형. 약간 단문형 논술들. 네. 그 준비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근 3년치는 다 풀어보고. 그건 당연한 건데 상대적인 거. 예, 기간이 길지 않아도 공략을 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학들의 목록이 지금 적겠습니다. 동국대, 단국대, 또 뭐라고? 근데 단국대는 요즘 제시문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단국대는 단문형이긴 한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네, 많이 어려워져서. 뭐 덕성여대 해마다 등락이 있습니다. 덕성여대? 덕성여대 또 동국대랑 난이도가 좀 비슷해요. 제시문 난이도가. 조금 이게 단문형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처음 접할 땐 좀 편하다. 맞아요. 대신 이제 이거 연습 안 하면 안 되고. 그쵸. 이것도 정확하게 가톨릭 때도 트레이닝. 맞아요. 가톨릭 때도 내신도 많이 안 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편이고. 외대, 동국대, 덕성여대, 가톨릭대 정도는 현장에서 봤을 때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조금 편하다. 네. 다들 자신감 뿜뿜. 그런 대학이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별 티어까지도 한번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논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인문계 논술이 그래도 어쨌든 뭐 예년에 비하면 많이 쉬워지긴 했거든요. 아주 예전에 비하면 이제 제시문 난이도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뭐 선행학습 영향 평가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 난이도가 떨어진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평균적인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 이 아이가 어떤 수능이나 지적 수준도 평균 수준 하고 있고 뭐 글도 평균 수준을 쓰고 있는 아이가 뭐 수도권에서 좀 이름 들어본 뭐 중앙대, 뭐 경희대, 뭐 위성급의 대학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건국대 어느 정도의 트레이닝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영업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객관적으로 뭐 무조건 3년 뭐 이러지 마시고요. 객관적으로 그런 아이가 딱 왔을 때 성장하는데 그 정도 급의 실력을 성장하는데 내 기준으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 저는 최소 4개월. 4개월? 예. 15번 이상은 해봐야 합니다. 4개월? 예. 그래도 좀 이렇게 저는 한 1년 얘기하실 줄 알았거든요. 4개월이면 그래도 평균적인 아이들을 어느 정도 실력으로 만드는데 최소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
예, 좀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시고 잘만 따라갈 수 있으면 예, 그 정도면 저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4개월? 복수진 선생님요? 저도 4, 5개월? 딱 4, 5개월 정도. 네. 대신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둘이 입을 맞추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7월 12일이거든요 오늘이. 네. 그러면 수능까지 딱 4개월 남았는데. 그 입을 맞추고 나온 거 아니야?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뭐 논술을 어떤 시험이든 오래 준비하면 좋긴 한데 요즘 워낙 아이들이 이제 준비를 많이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4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죠. 최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최소요. 정말 최소.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겨울방학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하면 좋긴 좋겠죠. 예. 근데 그 친구들은 맞아요. 그때 많이 하는데 최저가 요즘은 진짜 중요합니다. 매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4개월 정도. 그럼 지금 방송 듣고 있는 대부분의 청취자들이 지금 인문 논술을 생각도 안 하거나 준비 안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지금이라도 뭔가를 해야 된다. 예. 논술을 쓰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논술은 시중에 교재가 없거든요. 어떤 이론서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네. 네. 생각해보니까 기출문제 푸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무조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치 풀어보면 됩니까? 10년치 괜찮죠. 근데 10년치를 하려면 정시 공부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한 학교별로 5개년치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출문제 푸는 게 어쨌든 뭐 그나마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혼자서 논술 준비하려면요? 뭐 혼자서든요. 뭐 어떻게든 뭐 하여튼 애가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왔다 여기 왔어요 지금. 예. 저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드리면 기출문제 3년치. 3년치. 5년은 너무 길고 너무 많지 않습니까? 3년치를 거의 그냥 제시문과 문제까지 다 외우면 되지 않을까요? 자세하게 보면서 해당 대학을. 근데 이거 내가 이제 풀었어요. 예. 이게 잘 쓴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그 점이 검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걸 이렇게 좀 한두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좋거든요. 전문가한테 어떤 이 평가를 받는 걸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들 거 답안을 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친구들하고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정 어려우면 학교의 국어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을 부탁드리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논술은 인강강 이런 것도 잘 안 돼 있죠 지금. 첨삭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또 해제 강의는 좀 올라와 있나 그러면? 그러면 해제 강의는 하기는 하는데 보통 논술학원들은 해제 강의는 좀 숨기는 편입니다. 그게 인문계 논술은 좀 그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자산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맞아요. 공유를 잘 안 하려고. 잘 안 해요. 그 선생님의 어떤 고유의 지적 자산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수능 과목이랑 많이 다릅니다. 어떤 이게 공유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주관식 시험이어가지고 숨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혼자 하려면 사실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보면서 뭐 어떻게든 뭔가 첨삭 비슷한 걸 받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좀 자기보다 좀 지적 수준이 더 높으신 분한테 뭐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봐주시고 그러면 좋을 겁니다. 지금 에픽은 이제 계속 지금 여름방학이면은 이제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 뭐 수업도 하고 그러겠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150명이 들어왔다고요? 신규생이 이제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또 차 바꾸시겠네요, 그럼? 계속 똑같은 차 타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부러워가지고. 사실 인문계 논술은 저도 오랫동안 또 뭐 관찰도 해보고 했는데 이거는 엔간하면 학원을 다니는 게 맞고. 왜냐면 이게 전문가한테 직접 1대1로 첨삭을 받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좀 큽니다. 그래서 논술을 좀 오래 뭐 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런 어떤 학원이나 이런 걸 이용을 하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고 혼자 하기, 아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또 기출문제 언제 또 다운받고 하는 것도 일이야. 맞아요. 그거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 되도록이면 좀 사교육 같은 걸 활용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다 논술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으니까 이제 아예 지금 에픽 논술학원에서도 온라인 논술 뭐 이런 거 하고 있나요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 온라인 논술 수업
현재 수강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온라인으로. 그게 첨삭도 돼요? 이제 다만 이제 첨삭은 그 줌이나 이게 전화로 보통 이렇게 서면 첨삭이라고 하죠.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첨삭이 되긴 돼요 그러면? 그럼요.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여기 가서 하면 되겠네. 아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직접 네네. 오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온라인 수강도 가능은 하다. 네네. 요거 그럼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에도 올려주시죠. 아유, 강의들. 그러시면 저희 영광이죠. 네, 열심히 해갖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네. 제가 보니까 이미 다 찍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희는 현장 뭔가. 강의를 매주 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실험을 다 선생님들. 해가지고 예. 아예 그냥 첨삭도 이렇게 예. 현장 조교들이랑 똑같은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 첨삭도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 거제도에서 그 계속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그랬던 학생이 많았어요. 오, 걔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 그다음에 연락을 잘 못 해가지고 최저를 못 맞췄구나. 어쨌든 결론은 최저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논술은 어쨌든 4개월 정도. 그럼 지금부터 하면 대충 얼추 개월 수는 나오네. 7월, 8월, 9월까지 빡세게 하고 10월 동안 이제 수능 네. 준비한 다음에 11월에 네. 끝나고 한 1, 2주 딱 하면 대충 얼추 예. 기본은 맞출 수 있고 거기에 수능 예. 최저 맞춰서 예. 승부를 보는 어떤 작전도 가능은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에픽 논술학원의 정대권 선생님 그리고 복수진 선생님이랑 같이 쭉 방송을 해봤고 이게 논술이라는 게 저도 사실 그래요. 이제 컨설턴트로서도 선뜻 권하기가 다 애매한 거예요. 이게 얘가 확 수능을 치고 나가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딱 봐도 수능 공부만 해도 얘가 퍼질 것 같아. 예. 혹은 또 학생부를 놓기도 애매하고 막 또 학생부에 올인하기도 애매한데 너 또 야 학생부 포기하기로 또 하긴 좀 애매한 아이들한테 논술 권하기도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이제 기말고사 끝났죠. 기말고사 끝났고 이제 모든 희망이 사라지셨을 겁니다. 6월 모의고사도 끝났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사라져서 이 이제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예,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막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이거저거 해보다가 나 현실이 여기 정도구나. 예, 그렇다면 결국에는 나는 이제 입시 전략적으로 논술을 집중적으로 써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에픽 논술학원에도 지난주에 이제 희망을 잃고 농담이고요. 이제 전략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방송 참고하셔서 논술이 이제 현재 상황이 이렇고 제가 봤을 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나 이런 것도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린 상태고 이거 한 것만쯤만 얘기 안 했다. 확실히 비인기 전공이 합격률이 높죠. 그건 당연합니다. 네. 예. 그것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예. 확실히 무조건 비인기 전공으로 쓰면 합격률이 높다는 것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입시 전략적으로 논술 전형을 써야 되는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에픽 논술 학원의 이제 수업들을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 원에도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업로드를 해서 딴 게 아니고 이제 첨삭 서비스가 좀 받고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예. 뭐 강의야 뭐 어쨌든 듣는데 강의보다는 1대1로 첨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 입시왕 아카데미에서 지금 빠르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년 나오시다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드디어 미용실까지 갔다 온 정대권 원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그 수능도 얼린 지 얼마 남지 않고 열심히 내달려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모두 다 힘내서 좋은 결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수진 선생님에게 동아줄이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수험생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라도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그 에픽 논술 내원하셔서 논술에 대한 궁금한 점 여쭤보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1대1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런 거? 이거는 저희 파일철 이런 거 좀 이렇게 일정 정리한 건가요, 이게? 네, 수능 최저 일정은 아니고 일정 수능 아니구나. 최저가 정리된. 올해 고3 아이들이 원숭이 뛰어가지고 원숭이로 했어요. 저희 그 입시왕 네이버 카페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카페에 올릴 수 있는 거 자료 좀 던져주고 가시죠. 여기 나오셨는데 자료 같은 거 좀 올려주시면은 자료집 이런 거 많지 않으세요?
예. 저런 거 좀 제가 이따가 뺏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거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간 지금 현재 재원생 국내 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픽논술하고 막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정대건 원장님 그리고 복수진 선생님 지금 매년 굉장히 많은 합격생을 실제로 내면서 계속 차를 바꾸고 있습니다.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만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인문계 논술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또 이 방송 요청이 사실 되게 많았어요. 자연계 논술은 저희가 한 달 전에 했었는데 인문계 논술은 조금 저희가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참고하셔서 논술 지원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새벽부터 미용실까지 갔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 또 뵙죠? 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디 갔다 오실 거예요? 그 샵은 저도 좀 주소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갔다 와야죠. 예,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안녕.